자, 우선은 124페이지 6-3번. 다른 건 했어요? 6-2번은 풀었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6-2번이 더 어려웠을 텐데. 6-1번도 풀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 2번을 풀었으면 눈치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자, 1번은 어떻게 풀었어요? 조리제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전개하면 3a니까 x가 2가 들어가야지 얘랑 합쳐져서 0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2로 조리제법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조리제법은 다 했는데 네. 그 중근이랑 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얘도 그러면 x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개하면 2m이니까 얘랑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네, 마이너스 4m이 돼서 네,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조리제법을 뭐 2m 플러스 16 플러스 4m이라고 써서 마이너스 2로 하시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2고 8이고 마이너스 16 2m 마이너스 4m 0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m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근데 네, 김범준, 김가은만 빼고 다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냐. 근데 문제에서 중근을 갖고 다른 하나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인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기죠. 얘도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얘랑 아예 다른 답인 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방금 쓴 대로 x-2가 얘한테 오른쪽에 식에 있다 생각하면 얘를 인수분해 x-2로 무조건 해야죠. 아니지, x 플러스 2로 무조건 해야죠. 네, 그럼 여기가 m이 되고 여기 x가 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게 8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 플러스 m이 8이어서 m은 6이에요. 요게 n값의 하나가 되는 거고 다른 n값은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얘가 중근일 수 있는 거니까 요걸 판별식에다 넣으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2m은 0이 되니까 2m은 16이어서 m이 8이죠. 그러니까 다른 한 값은 8이어서 두 개 더하니까 답은 합이니까 14?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는 되실까요?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정기평가에 냈어요. 네, 이거 정기평가 문제는 다 냈고요.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는 3문제, 4문제? 3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6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여러가지 방정식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요? 네. 너 왜 계속 진짜요 그래? 쌤, 저기 불 깜빡거리는 거 아세요? 어디가 깜빡거려? 저 앞에 불 깜빡거리는 계속. 모르지 나야. 여기 있는데. 나야 모르죠. 제발. 그러네. 뭐가 깜빡거린다는 거야? 저도 이제 깜빡. 뭐가 깜빡거리는데? 저거 아, 저거? 계속 깜빡거려서. 왜 신경 쓰여? 깜빡거리는 게 계속 보여? 자, 128페이지 9-2번 할게요. 자, 9-2번은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셔야죠. 우선 식을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1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부호 반대니까 3이고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요걸 근으로 하는
3차식을 만들려고 얘기한 거니까 얘도 얘처럼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한 거의 합, 세 개 곱한 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줄 건데, 자, 식을 써보면 우선 세 개를 다 더하면, 그러면은 다 두 개씩 있잖아요. 이게 세 개 더한 거죠. 근데 얘가 0이었잖아요. 0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개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네, 지금,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두 개씩 곱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0이 될 거고 얘는 똑같이 어차피 더해봤자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씩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1이에요 어차피. 그럼 이거 3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쓸 때는 부호반대로 써야 되니까 얘 식은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은 0? 이게 답이에요. 근데 네. 그 아까 처음 했던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네. 자꾸 처음 했던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계산 실수를 했나봐요. 처음 했던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다시 할까요? 자, 처음 했던 방식으로 계속 하면 두 개씩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근데 너무 힘들죠. 네, 자, 알파 제곱에 그 다음에 또 뭐냐,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해야 되나요?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알파 감마. 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자, 보시면, 자, 요렇게는, 얘 왜 똑같이 썼냐? 알파 베타. 이거 잘못 썼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 있고, 얘도 1이 있고, 얘도 1이 있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이거죠? 이거 곱셈 공식 쓰는 거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래서 여기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더하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1이었죠? 여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거 뭐 전개를 하시면은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하기는 싫지만, 네, 자, 앞에 거 3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고요.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앞에 거 1번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그러면 베타 제곱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그래도 얘가 똑같이 나오겠죠. 얘한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거 3번. 그렇게 하면 얘가 똑같네요. 얘한테도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뭐로 묶어야 돼? 묶을 수가 있나? 못 묶으네. 얘 묶으려면 내림차순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요 방식을 사용해라. 네. 그냥 무조건 전개하지 마시고. 자, 이게 9-2번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여기 해야죠. 세아는 여기 들었죠? 네. 다 기억나요? 안 나면 다행이고, 기억나면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네. 자, 얘는 이제 허근이라 그래서 이제 오메가 공식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면 1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에서 허근의 성질을 얘기했는데 허근이 얘예요. 얘는 x는 1이니까 허근 아니잖아요. 네. 얘의 성질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허근의 성질을 그래서 얘 실근이랑 구분을 하려고 오메가라고 바꿔서 써요. 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당연히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의 합도 있고 두근의 곱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근을 구해보면, 얘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제가 이거 앞에 설명할 때 이거 외우라 그랬거든요. 6은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외워놨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죠. 플러스 루트 3i 이게 오메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켤레복소수를 생각해야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켤레근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그게 두 분의 합이니까 얘 부호 반대여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게 두 분의 합이어서 이게 두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에 얘 부호 반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분의 곱은 얘가 두 분의 곱자리죠.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제가 1을 이렇게 이항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써놨을 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오메가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식을 보면 오메가 분의 1을 한 것도 얘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얘는 얘 오메가 분의 1을 하면 얘를 역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분의 2가 되는 거여서 얘를 실수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쓸 수 있고, 얘를 합차 공식을 하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에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4분의가 될 거고, 근데 2랑 약분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오메가 바랑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저는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외워놓고 푸는 거예요. 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얘죠. 그래서 요거 외워라. 자, 그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두 분의 합은
자, 두 분의 합은 지금 1이고요. 두 분의 곱도 1이고요. 요걸 보고 생각하셔야죠. 방금 했던 그대로. 그리고 근도 구해놓으면 얘는 근은 2분의 지금 1 플러스 루트 3i고 켤레의 복소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것도 아까 위에 거랑 차이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 그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1 앞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근도 구해놓을 수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 이제 비교를 하시면 뭐 여기까지 다 얘기했는데 요거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요건 계산을 안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얘랑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랑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를 얘한테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방금 아까처럼 비교하면 얘랑 같고 얘랑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반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아까처럼 얘를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을 하면은 네,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아니면 마이너스 오메가 반랑 같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고요. 계산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 그거네요. 네. 자, 얘를 같이 해볼까요? 개념 체크 요걸 해보면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다 외워놨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외웠으면 보면서 하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1의 4제곱이어서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얘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에 얘는 오메가고 얘는 1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아까 0이었죠. 네, 그래서 답이 0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 게 떠오르셔야 돼요. 자, 아까 위에 곱은 1이었고 차가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전개를 하시면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바꿔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전개를 하시면 오메가에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1 1이어서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워놔야지 풀겠죠. 당연히 안 외워놓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아니면 꼭 이렇게 풀지는 않아도 되는 거니까 푸는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얘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바꾼 다음에 생각하셔도 전개하면 오메가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죠. 얘가 0이잖아요. 얘 1이고 그래서 1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죠. 편한 걸 찾는 거야. 아까 위에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시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니네 마음대로 풀어도 돼. 네. 니네가 편한 거 있으면 그 편한 거대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에 걸 이용하셔서 값을 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하나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맘만 먹으면. 얘 아까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해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거 곱하면 1이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셔도 네, 곱하면 1이 되고 곱하면 오메가가 되고 얘랑 곱하면 오메가 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남는 거 생각해 보시면 방금 이걸로 바꿨다 치면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쟤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분의 1이고 하나는 1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를 모르긴 하잖아요? 하지만 얘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 오메가로 나누면 돼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얘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바꿀 수 있냐. 요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셔야지 요 단원이 조금 쉬운데 여기는 뭐 단원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아니어서 네, 괜찮기는 하지만 네, 저런 게 좀 자유자재로 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알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 가면 자, 얘도 뭐 바꿔서 쓰란 얘기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로 바꾸고 얘는 1로 바꾸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합치면 0이고 이렇게 합쳐도 0이니까 얘만 남죠.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합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고요. 네, 이거 통분해야죠. 그러니까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더해진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방식대로 생각을 하시면 얘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방금 전에. 얘도 켤레근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더 쉬운 거야. 켤레근 기억나요? 켤레복소수? 발을 씌운 다음에 더한 거나 전체 발을 한 다음에 더한 건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 켤레복소수가 지금 얘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쟤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굳이 식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눈으로 봐도 그냥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 영향이 좀 많이 드러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복잡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겁나 쉽게 풀 수 있는 걸. 네, 그런 단원이야.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시간 차이가 나면 아, 나는 어렵게 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답은 맞더라도. 자, 그게 이제 여기 설명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연립 2차 방정식. 네. 자, 요걸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에 대한 거를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얘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여서 한 거였어요. 그죠? 1차 방정식은 x만 있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네,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이면 그러면 식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을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근을 하나를 구할 때 그 방식을 생각하시면 가각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했잖아요. 네, 그거 한 이유가 뭐예요?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네, 1차식 모양으로 만들어야지만 방정식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있으면 문자를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무조건. 방정식의 기본 룰은 그거야. 뭐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문자가 여러 개면 문자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얘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식이랑 2차식이 있을 때에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변형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변형한다는 의미는 뭐 이런 거죠. 뭐 얘는 x는 뭐 y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서 여기 x 자리에다 y 플러스 3 대입하면 문자가 y로 되니까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 틀을 가져가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식. 이건 이해돼요? 네, 방법만 아시면 돼요. 계산은 좀 길어요. 계산은 되게 오래 걸려. 하나 푸는데. 근데 이제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얘는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위에 있는 얘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으로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 있는 요식이. 자, 그럼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식이 있는 거고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1차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걸 생각하시면 1차식은 2차식에다 대입했죠. 그럼 얘는 얘 1번, 얘 2번이라고 해서 1번 한번 대입해서 x, y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고 2번도 한번 대입해서 또 x, y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값이 두 쌍이 나와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몇 쌍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1차식이랑 2차식을 곱하면 두 쌍. 얘는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죠. 2차식이랑 2차식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총 4쌍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자, 먼저 방금 했던 것처럼 x는 지금 y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돼서 전개를 다 하시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이 5니까 다 넘기면 2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4는 0이어서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니까 y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y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y를 여기다 하나 대입하시면 x가 2고 x가 1이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차식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인수분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맨 뒤에 다시 유형이 나오겠지만 얘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방금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에는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차수가 높은 문자를 없앨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쳐. 그러면 얘를 없애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지. 같이 없어져야지만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되죠. 얘 4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걸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상수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상수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위아래를 더하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이 이제 두 가지를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 둘 다 안 되고 그냥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 그냥 바로 쓸게요. 첫 번째 방식은 x 플러스 y는 0인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x 마이너스 y는 0인 식 이렇게 두 번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y이고 얘는 x가 플러스 y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4y 제곱에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어서 8y 제곱이 16이니까 y 제곱이 2여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x가 나오겠죠. x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쓰셔도 돼요.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2인 거죠. x가 플러스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부호가 바뀌거든요. 네, 이렇게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로 꼭 안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시면 이게 순서에 맞춰 쓴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걸 복부호 동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그냥 y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어서
자, 그래서 2y제곱이 16이니까 y제곱이 4니까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도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총 4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이 방식만 알고 계시면 뭐 뒤에 거는 인수분해 되면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2번 하는 것 뿐이죠. 그냥 똑같은데 2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에요. 계산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대칭식 요거 얘기할게요.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치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보면은 x 플러스 y랑 xy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요식도 얘 곱셈 공식 생각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2b는 지금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2차식이고 얘 1차식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좀 b에다 대입할게요. 그래서 b는 7-a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7-a를 대입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은 0이어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4는 0이어서 아니지, 플러스 24가 아니지, 마이너스 24는 0이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6이랑 마이너스 4로 되니까 a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a의 값이 하나는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a를 구했으니까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13? 얘는 4 대입하면 그러면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쌍이 나왔으면 다시 바꿔야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고 x 곱하기 y가 13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라고 써서 여기다가 대입하셔야죠. 그러면 x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는 13이 돼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3은 0이 돼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3은 0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를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 계산한 거, 얘 계산 안 했어. 나쁜 새끼들. 자, 네. 숫자 들어오니까 계산 안 해놨어. 네, 자. 그래서 옆에 것만 계산을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치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x는 y 플러스 2라고 해서 여기 x 자리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얘도 안 할게요. 얘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식 2개 만들고 한 번씩 대입하셔서 똑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안 할 거예요. 방금 계산하다가 실패한, 네. 하기 싫어서 안 한, 네. 요 방식을 다시 할게요. 네. 필수예제 3번. 필수예제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를 a, x 곱하기 y를 b라고 바꿔서 식을 새로 쓰시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얘는 공식을 바꿔서 쓰니까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쓰시면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b 얘도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a는 1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b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를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a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a가 하나 마이너스 2고 a가 하나는 1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b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1번을 먼저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였고 xy가 마이너스 3이어서 다시 넘기시면 네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라고 쓰시고 또 대입하시면 x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 x가 1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y는 1이고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두 쌍 구해놨고요. 자 이제 2번 다른 색으로 해주면 자 얘는 x 플러스 y가 1이고 xy가 마이너스 6이어서 얘를 x는 1-y로 바꿔서 대입하면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어서 마이너스 3이랑 2로 인수분해돼서 y가 하나 3이고 y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y에다 3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고 네,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가 3이어서 네, 답은 총 이렇게 4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겁나게 길죠? 네. 근데 방법이 어려운 것보다는 계산이 길어. 네.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길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겁나게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계산이 길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필수 예제 몇 번까지 있어? 5번까지 있어. 그것도 해야 돼. 5번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할게요. 2개 남았어요. 자, 얘도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한 쌍이어야 된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생각한 걸 생각하시면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잖아요, 지금. 해가 몇 쌍이 나와야 돼요, 원래? 2쌍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1 곱하기 1을 해서. 근데 한 쌍이 나와야 된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대입했을 때 문자가 하나가 되면 중근이란 얘기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입할 거예요. 자, 누구한테 대입하는 게 쉬울까? y에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바꿔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에 저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방금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한 쌍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중근이어야 된다고요. 앞에 2가 짝수니까 짝수식으로 생각하시면 판별식에 대입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에다 대입하시면 되고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a가 3이었고 그 다음에 c가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8은 0이 돼서 마이너스 2a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a제곱이 18이니까 9가 돼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양수 a니까 답은 3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활용은 뭐 풀지는 않을 거고 식만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식만 세우면 되는 거여서 자,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13인 직사각형이에요. 이게 1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x고 이게 y면 첫 번째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할 수 있는 거야. 직사각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9.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의 길이를 2cm 줄이고 그러니까 얘가 x-2가 된 거죠? 세로의 길이 1cm 늘렸으니까 얘는 y 플러스 1이 됐겠죠? 네, 자 그랬을 때 넓이는 처음 하단의 넓이와 같다. 처음 하단의 넓이가 x 곱하기 y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x-2 곱하기 y 플러스 2 한 거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xy는 xy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y는 2라는 식이 1차식이 나오죠. 그럼 얘랑 얘가 2차식이었잖아요? 대입하시면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방식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차수가 높아갈수록 활용 문제는 좀 무난하게 나와요. 2차 방정식부터. 네. 그래서 활용 문제는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 플러스 특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뭐 정기평가 이 부분은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문제만 나와요. 아까 오히려 위에 문제가 안 나와. 네, 오히려 방금 했던 게 안 나오고 그냥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봤자 대칭형 정도만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은 요거 위주로만 나올 거야. 네, 문제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가 보면 x제곱이 둘 다 있으니까 2차식이잖아요. 근데 먼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상수항이 이렇게 빠져있는 애는 절대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네, 인수분해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못 한다는 거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러면 제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랑 얘는 없앨 수 있어요. 얘는 2 곱하고 얘는 3 곱하면 6x제곱으로 똑같아지니까. 나머지는 제곱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곱해서 식을 새로 쓰는 거야. 4y가 8. 얘는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5y가 27. 그래서 위아래를 빼야. 그럼 마이너스 19x가 플러스 19y가 마이너스 19가 돼서 19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1차식이니까 얘 식에 대입해도 되고 얘 식에 대입해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시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걸로. 두 번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정하셔서 대입을 하시고 그걸 계산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두 쌍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어서 4쌍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돼서 1차식을 만들었으니까 1차식과 2차식에서 두 쌍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이거 계산이 그냥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유형은, 자, 얘를 봤을 때에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둘 다 안 돼요.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x제곱이나 y제곱을 동시에 없앨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위아래를 더하면 y제곱은 없어지지만 얘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상수항 없앤다고 생각하시니까 밑에다가 2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제 위의 식은 그대로 쓰시고 밑에 식은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40이 돼서 위아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은 0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y제곱은 0이어서 얘가 3y랑 2y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3y랑 x가 2y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얘도 아까처럼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되는데 얘 하나 대입할 때마다 두 쌍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답이 4쌍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1번 대입해서 두 쌍, 2번 대입해서 두 쌍.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답이 4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부정광정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요.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